여러분, 그냥 끊임없이 표현하십시오. 어떤 잘못된 엄격함, 잘못된 진지함, 잘못된 근엄함에 대한 해결책은 건강한 웃음을 이 대한민국에 더욱더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입을 채워넣기 위한 법입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정치 참여를 합니다. 그냥 친구들과 밈을 공유하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론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정치 문화를 형성해 갑니다. 그것을 검열한다는 것은 곧 다음 세대를 말살하고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하며 청년 세대를 짓밟는다는 것을 청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표자 김정은 변호사님 인사 내주시죠. 네. 검열에 대한 저항은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 대표 김정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 검열에 대한 저항은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가 저희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어떤 이런 잘못된 엄격함 또는 근엄함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은 즐겁게 그냥 원래 하던 거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정했고요. 일단 그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국 헌법과 건국사에 기초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은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의 자유를 생각으로만 갖고 있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입을 막히고 손과 발과 다리가 잘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자유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자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막히게 되면 입이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뜻과 생각을 공유할 수 없게 되고 그럼 당연히 모일 수 없게 되고 연대할 수 없게 되고 결사할 수 없게 되며 집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생각할 권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을 다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수정헌법 2조에서 표현의 자유와 함께 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총기를 소유할 권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국의 국왕의 독재에 맞서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언제든지 민병대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의 자유, 총기 소유의 자유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고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단순히 말이나 행동을 가볍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럽 DSA에 관한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럽 DSA에 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법들이 항상 이러한 깊이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한국에서 갑자기 창조되는 법들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유럽, 특히 이 대륙법 체계로서 중앙에서 중앙집권적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체계에서 많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이틀막법 또는 온라인 개헌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손해배상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지만 사실상 이 법은 손해배상은 성동격서를 위한 약간의 미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유럽 DSA와 같이 검열 산업 복합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트위터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이 법에 의하면 자율 규제 의무라는 것을 갖습니다. 자율 규제 의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마치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자율 규제 의무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플랫폼들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인식되는 그런 정보들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돌아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불법 정보의 범위와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그 정보들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엄청난 재량권을 민간 기업에게 부여하여 그것들을 검열하도록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온라인 차별금지법, 온라인 개헌법, 또 이틀막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불법 정보의 범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범위 안에는 이제 혐오, 차별, 선동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및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새로운 불법 정보의 유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것들을 1심, 2심, 3심의 법원 체계를 거치지 않고서도 사전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유튜브가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 불법 정보를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계정을 폭파시켰습니다. 1심, 2심, 3심 대법 그 법원의 체계를 거치지 않고도 폭파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것을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다시 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자료를 저장해 놓지 않았다면 그 자료는 모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허위 정보란 무엇이냐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어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는 원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라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일상적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 용어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동차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자동차는 자동차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거는 저희 아내가 귀찮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대답하기 싫은데 왜 그런 거 물어보냐. 자동차라는 것은 엔진이 달려있고 핸들이 있고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야 라고 말을 해야 그게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께서도 항상 알고 계시겠지만 What is a woman? 여자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항상 소위 진보 세력들은 여자는 여자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지. 그러나 그것은 동어 반복이고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정보를 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까요? 그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끼워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의 개념이 조작 정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유통을 시켰을 때 손해배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손해 발생이 인정이 되면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워도 5천만 원까지 법원에서 직권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배상의 입증이 어려우면 손해배상을 안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천만 원까지 산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권력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것에 대하여 당연히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소송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정보, 허위 정보의 개념이 매우 불명확한데요. 예를 들면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불법 정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제가 전라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발언을 하면 전라도민 전체가 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원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규제 의무를 넘어서서 다른 하나의 검열산업체의 축이 있습니다. 사실확인단체라고 하는 단체의 개념이 대통령령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냐면 IFCN이라고 하는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라고 하는 일개 시민단체의 어떤 규범을 준수하고 인증을 받으면 이 기관들이 국가의 방미통위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 JTBC 같은 기관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JTBC가 팩트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IFCN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현직 이사인 정을용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IFCN의 인증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기관의 임원급 인사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어떻게 독립성이 보장되고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개망신인 것이죠.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에서 이런 것들조차 협의하지 않고 마치 그냥 던지면 된다는 듯이 우리가 차별금지법에서도 야카르타 원칙이 아주 그냥 그게 무슨 국제규범이고 유엔에서 승인한 것처럼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던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확인단체들이 또 이런 대형 플랫폼들과 공개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협약을 체결하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정보들을 걔네들이 검열을 하는 것이고 그 검열된 것에 대해서 플랫폼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투명성 보고서라는 것을 공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정보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고 방미통위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뻔한 구조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표를 하는 순간 수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달라붙어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건 규제하지 않았냐, 왜 이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런 민간 플랫폼들을 당연히 압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은 틀어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들이 방미통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가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 자율규제 의무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놓고 뒤에서는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면서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검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플랫폼은 자율규제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시켜서 하는 것뿐이야. 사실확인단체는 우리는 전문가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우리랑 계약하지 않았어? 그 계약서들은 참고로 공개해야 됩니다. 원래 계약서는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바로 공신력을 가진 전문가라는 것을 인증을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전문가인데 왜 니네가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미통위에서는 아니 자율규제 의무잖아. 우리가 규제에 직접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 입이 틀어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열에 대한 저항은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끊임없이 표현하십시오. 어떤 잘못된 엄격함, 잘못된 진지함, 잘못된 근엄함에 대한 해결책은 건강한 웃음을 이 대한민국에 더욱더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청년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법입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정치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정당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 고관여층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그냥 친구들과 밈을 공유하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론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정치 문화를 형성해 갑니다. 그것을 검열한다는 것은 곧 다음 세대를 말살하고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하며 청년 세대를 짓밟는다는 것을 청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